선행학습 수학하겠습니다. 수학 교재 2페이지를 보십시오. 교재 2페이지 보시면 수학과 교육과정 개정의 방향이라고 선생님 제시가 되어 있죠. 수학에서 이 개정의 방향이 굉장히 임용고사에 출제가 잘 됩니다. 이 총 5개의 개정의 방향이 제시되어 있는데 교과 역량이 출제가 되었었고 학습 부담 경감 있죠. 이것과 관련된 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학적 도구나 실생활 중심, 정의적 측면, 요 공학적 도구는 직관적 이해와 관련지어 물어본 적도 있었고, 통계의 과정, 그래프, 정의적 측면, 얘는 아직 최근에 출제는 안 되었고 평가에서 출제가 되었는데, 어쨌든 이 5가지 내용이 굉장히 골고루 출제가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봐야 되겠죠. 그럼 제일 먼저 교과 역량 구현과 관련지어 수학과 교과 역량에는 어떤 걸 강조하고 있는가? 교재 2페이지에 보면 수학과에서 강조하고 있는 역량은 총 몇 가지가 있습니까? 6가지가 제시가 되어 있죠. 문제 해결, 추론, 창의, 융합, 의사소통, 정보처리, 태도 및 실천이라고 쓰면 되어 있습니까? 최근 초등 임용에서 의사소통이 나왔고 초등 특수에서 문제 해결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굉장히 시험 출제가 잘 됩니다. 그리고 추론과 관련지어 올해 초등 임용고사에서 귀납 추론을 시험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6가지 역량 아주 중요합니다. 특히 이제 보면 정보처리나 또는 무엇, 태도 및 실천 있죠. 굉장히 태도 및 실천도 정의적 측면과 관련지어서 중요한 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방금 실생활 중심의 통계 내용을 재구성한다고 그랬죠. 그럼 실생활 중심의 통계 내용을 재구성한다. 그것과 관련지어서 자료를 수집, 분석, 해석하는 등의 일련의 과정을 강조한단 말이 있습니까? 그럼 여기에 보면 초등학교는 자료를 수집하고 분류해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무엇과 뭘로 정리하고 표나 그래프로 정리하고 뭐한다? 해석한다라고 있습니까? 그럼 여기에 보면 뭐가 제시가 되어 있습니까? 그래프가 제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은 뭐과 연관지어서 표나 그래프와 관련지어서 굉장히 중요해요. 간단히 설명드리면 초등학교에서 공부하는 그래프에는 선생님들 뭐가 있냐면 비교 그래프가 있고 경과 그래프가 있고 비율 그래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교 그래프에는 선생님들 뭐가 있을까? 비교. 두 양을 비교한다. 막대 그래프가 있고 그림 그래프가 있어요. 경과라는 것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자료가 변화한다. 그래서 무슨 그래프가 있을까요? 꺾은 선 그래프 있어요? 없어요? 꺾은 선 그래프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꺾은 선 그래프도 있고, 선생님들 비율 그래프 있습니까? 비율 그래프에는 선생님들 뭐가 있을까? 원 그래프나 띠 그래프가 있겠죠. 그러니까 비율 그래프를 공부하려면 무엇을 같이 해야 될까요? 백분율입니다. 뭐다? 백분율과 관련지어 같이 공부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그래프나 표, 지금 자료를 그래프나 표로 만들려면 먼저 뭐 해야 될까요? 분류하는 거예요. 분류가 수학에서 중요합니다. 그럼 분류를 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그렇지. 기준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강론과 관련된 방금 설명드린 이러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십시오. 표나 그래프라고 쓰면 되어 있는데 이제 또 중요한 게 뭘까요? 평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하다? 평균을 해석하는 게 선생님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강론에서 굉장히 2015에서 강조가 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십시오. 자, 이 부분은 뭐 중심의 통계 내용이다? 실생활 중심의 통계 내용이야. 그러니까 이런 그래프가 실생활에서 많이 활용됩니까? 안 됩니까? 굉장히 많이 활용되고 있죠. 그럼 그러한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그래프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읽을 줄 알아야 됩니까? 표나 그래프를 읽을 줄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 수학을 공부하면 이러한 것들을 쉽게 읽을 수 있고 실생활에 도움돼야 안 돼요? 도움되죠. 그러니까 수학은 굉장히 어떤 학문이다? 실용적 가치가 있다. 선생님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런 내용들이 2015에서 굉장히 강조되고 그 다음에 뭘 강조했냐면 교재 3페이지입니다. 선생님 교재 3페이지 보시면 무엇을 2015에서 강조했다? 공학적 도구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공학적 도구를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공학적 도구라는 것과 관련지어 선생님들 교수학습 방법 있죠? 방법을 보시면 여기 컴퓨터, 그 다음에
계산기, 교육용 소프트웨어 있습니까? 이러한 것들을 사용한다. 그러니까 교육과정 중간중간에 보면 컴퓨터 다양하지만 계산기, 복잡한 계산 있습니까? 복잡한 계산을 위해서는 이제 뭘 활용할까요? 공학적 도구 있습니까? 또 계산기, 이러한 것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선생님들이 이러한 것들을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공학적 도구를 사용하면 결국은 추상적인 수학적 내용을 뭐 해줍니까? 눈으로 보게끔 시각화해 주게. 시각화, 눈으로 볼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시각화해 주면 그만큼 개념원리 법칙을 이해하는데 더 뭐다? 쉽다. 선생님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그 옆에 선생님들 보시면 평가방법 유의사항 신설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선생님 이 부분에 심화된 내용은 평가에서 무엇? 다루지 않도록 한다는 말이 있습니까? 그래서 3, 4학년군에서 무게 단위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평가할 때는 1g과 1톤 사이의 단위 한산은 다루지 않는다. 자, 작년 초등 문제입니다. 직접 이걸 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선생님들 애들에게 무엇을 경감하는 거야? 학습 부담을 무엇? 경감하는 그 차원에서 시간, 길이, 들이, 무게 단위를 지도할 때 지나친 단위 환산은 다루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무게 단위를 지도할 때에는 1g과 1톤 사이 단위는 지도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최근에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개정의 중점과 관련지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많이 출제가 됐어요. 3, 4학년에서. 자, 이 부분은요, 초등, 초특 둘 다 출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굉장히 문제가 많이 반복돼요. 그럼 5, 6학년도 선생님들 뭐가 있을까? 학습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비율을 평가할 때 속력, 인구밀도, 축적, 농도 등을 구하는 문제는 다루지 않는다. 선생님 그 말이다. 학습 부담을 뭐하기 위해서? 경감시켜주기 위해서 선생님 그 말입니다. 선생님 그 다음에 좀 전에 제가 교과 역량으로서 태도 및 실천을 강조했다 그랬죠. 여기도 태도 및 실천이라는 말이 있습니까? 굉장히 선생님 중요합니다. 그러면 여기 평가에 보면 태도 및 실천을 평가할 때 관찰, 면담, 구술, 자기평가 있습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중에 수학과의 평가에서 뭐가 중요하다? 관찰, 면담, 구술, 자기평가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애들에게 선생님들 수학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갖도록 하려면 실패의 경험을 많이 줘야 돼, 성공의 경험을 많이 줘야 돼. 성공의 경험을 많이 줘야 되겠죠? 그리고 네가 문제를 풀 때 어디가 어려웠냐 사고과정도 점검해서 적당한 피드백을 제시할 수도 있고, 아니면 선생님 그 밑에 보십시오. 기준을 정하여 분류할 때에도 학생들이 정한 다양한 기준을 무엇? 존중하되 분명하지 않은 기준일 경우는 분류한 것이 어려움이 인식하게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부분도 분류할 때는 뭐가 필요하다? 기준이 필요하다는 거 있죠? 이것도 출제가 선생님들 되었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 수학을 공부할 때 머릿속으로 수학과의 개정 방향 5가지를 떠올려야 돼. 자, 교과 역량, 그 다음에 학습 부담 경감, 그 다음에 공학적 도구의 활용, 그 다음 정의적 측면 강조, 실생활 중심의 통계 내용 재구성. 요걸 꼭 5가지를 기억해 둘 수 있도록 하십시오. 이게 수학에서는 선생님 중요합니다. 선생님 그리고 이제 수학과에서 어떻게 이제 내용이 전개되냐면, 자, 교재 5페이지입니다. 선생님 교재 5페이지에 보면 수화 연산한 애들이 일어났죠. 앞에서 수학과의 교과 역량 몇 가지 했습니까? 6가지 봤었죠. 그럼 6가지 역량이, 자, 수화 연산 성취기준 내용체계 및 성취기준을 보면 교수방법 유의사항이 나와요. 거기에 한 가지 사항을 덧셈 뺄셈으로 나타내는 활동을 통해서 덧셈 뺄셈의 관계를 이해한다. 자, 이것은 무슨 역량이다? 창의, 융합 역량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뭐가 있죠? 문제를 만들고 해결한단 말이 있습니까? 이건 뭐가 된다? 문제 해결이라고 쓰면 되어 있죠. 그럼 선생님 이걸 암기할 필요는 없어요. 자, 이런 교수학 방법 유의사항에 무엇이 다 들어가 있다? 교과 역량과 관련 내용이 들어가 있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수학은 무엇을 물어볼 확률이 높아요? 교과 역량 있죠. 역량이 굉장히 출제될 확률이 높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럼 수학과의 다른 영역도 다 이렇게 제시가 된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수학에서는 이렇게 쓰면 내용이 제시되어 있는데요. 그럼 일단 이제 수학은 방금 개정의 중점이 있으면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리고 수학에서는 이제 성격, 목표, 내용체계 및 성취 기준, 교수학습 및 평가의 방향인데 일단은 교과 역량이 중요했죠. 그리고 수학은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선생님, 다른 교과에서는 좀 예를 들면 이전에 도덕과는 뭐가 중요했습니까? 내용체계표가 중요했죠. 수학은 중요한 게 가장 중요한 게 어딜까요? 성취 기준입니다. 수학은 뭐가 제일 중요하다? 성취 기준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수학과의 성취 기준 관련 문제를 한번 풀어보기 위해서 성취 기준 내용을 봅시다. 일단 교재에서 일단 선생님 몇 페이지 보시냐면요. 교재 내용에서 일단 9페이지 보시면 성격부터 쭉 제시가 되어 있을 겁니다. 9페이지. 그리고 11페이지 보십시오. 교재 11페이지. 그럼 11페이지 보면 내용체계표가 제시되어 있죠. 그럼 내용체계 및 성취기준 보시면 영역이 수와 연산, 그 다음에 무엇, 도형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도형. 그리고 12페이지 측정, 규칙성, 자료와 가능성이라고 쓰면 되어 있죠. 자, 그럼 제일 중요한 게 이제 12페이지 보십시오. 12페이지 윗셈 톡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거기에 제가 성취 기준이 어떻게 시험에 출제가 되는가 제시가 되어놨죠. 올해 임용고사 문제처럼 하나의 수를 두 수로 가로하고 두 수를 하나의 수로 가로하는 활동을 통해서 수 감각을 기르라 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럼 이 문제와 관련지 올해의 문제를 보면 그 밑에 보십시오. 박교사 맞습니다. 25 더하기 8과 같이 받아 올림이 있는 덧셈은 25 더하기 5 더하기 3, 25 더하기 5 더하기 3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결국 25와 5를 더해서 10을 만들어야 되겠죠. 30 더하기 3, 33 이런 가정, 또는 15 빼기 8, 받아 내림 있는 뺄셈은 15 빼기 5 빼기 3 있습니까? 이렇게 제시해 볼 수 있다 쓰면 그 말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15 빼기 5 더하기 3이 되겠죠. 그래서 15에서 5를 빼고 그 다음에 빼기 3 이렇게 선생님들 제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걸 봤을 때 그럼 결국은 두 수를 하나의 수로 뭐하고 분해하고 하나의 수를 두 수로 뭐한다? 반대로 말했구나. 그렇죠? 두 수를 하나의 수로 합성하고 하나의 수를 두 수로 뭐한다? 분해한다. 그래서 성취 중 기억 니은에 하나의 수를 두 수로 뭐하고 분해하고 두 수를 하나의 수로 합성. 그러니까 시험 문제 자체가 성취 기준을 주고 대부분 뭘로 물었습니까? 가로놓기 형태의 문제로 선생님 출제가 되었었죠. 선생님, 그리고 2번 문제 보십시오. 또 자료와 가능성. 교실 생활 주변에 있는 사물을 정해진 뭐에 따라서 자신이 정한 뭐에 따라서 뭐하여 개수를 세보고 뭐에 따른 결과를 뭐할 수 있다 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까? 결국 선생님 이게 좀 전에 자료와 가능성은 좀 전에 선생님들 뭘 말합니까? 자료와 가능성. 통계, 자료를 수집해서 뭐하고? 분류. 그러니까 분류할 때는 선생님들 뭐가 필요하더라? 분류할 때는. 그렇지. 기준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사물들을 정해진 기준, 자신이 정한 기준에 따라 뭐하고? 분류해보고 기준에 따른 결과를 말할 수 있다. 그래서 분류, 기준을 말해보는 겁니다. 이게 태도 및 실천에서 선생님 보면 사람마다 뭐가 다르다. 분류하는 기준이 다르다고 그랬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빈칸을 뚫어놓고 쓰라는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또는 그 옆에 보십시오. 네 자리 이하. 일십, 백천에 가로가로를 이해하고 네 자리 수를 읽고 쓸 수 있다. 자리값과 위치적 기술법을 묻는 겁니다. 또는 평면도형과 그 구성요소, 이것도 가로놓기죠. 삼각형, 사각형, 원을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모양을 그릴 수 있다. 일단 지금 최근에 나왔던 문제를 제가 다 한꺼번에 모아놓은 겁니다. 문제 스타일이 똑같아요. 선생님, 그리고 분수의 덧셈 계산 원리를 이해하고 계산할 수 있다. 가로 안에 이제 분모가 같은 분수가 됩니다. 선생님, 또 그 밑에 최근 초등 특수에 나온 문제입니다. 여러 가지 삼각형. 자, 그것도 이등변, 정삼각형, 분류, 직각, 예각, 둔각, 분류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럼 분류할 때는 방금 전에 뭐가 필요하더라? 분류할 때 뭐가 필요하다? 기준이 필요해. 기준. 그럼 선생님, 분류할 때 기준인데 그러면 이등변, 정삼각형 하면 두 변이 같은 것, 세 변이 같은 것. 기준이 뭐가 될까요? 변의 길이가 되겠죠. 그 다음에 선생님들 그 밑에는 뭐가 있습니까? 예각, 직각, 둔각, 삼각형으로 되어 있습니까? 얘들은 선생님들 분류 기준이 뭐가 돼요? 90도보다 크냐 작냐? 90도보다 크냐 작냐? 각의 크기가 되겠지. 이게 분류 기준이 되는 겁니다. 똑같이 선생님 보십시오. 왼쪽에 자료와 가능성에도 분류 기준을 물었죠. 그리고 오른쪽에 도형 파트에서도 삼각형을 분류하는 기준, 이거 쓰는 게 두 번이나 선생님들 출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럼 이거 생각합시다. 이제 수학과 수학하고
사회과는 다른 교과에 비해 비교적 무엇이 시험에 잘 나온다? 그렇지. 성취 기준이 시험 출제가 잘 됩니다. 그래서 성취 기준을 공부하는 게 굉장히 뭐예요? 중요하다 쓰면 그 말이에요. 그러면 13페이지 있습니까? 13페이지에 1, 2학년 성취 기준이 있어요, 없어요? 제시가 되어 있고 오른쪽 제가 빈칸을 뚫어놨죠. 그럼 이거 이제 이런 걸 공부할 때 어떤 식으로 공부하냐면 거기 제가 수와 연산 1, 2학년군을 하나 우리가 해보겠습니다. 1, 2학년군. 자, 수와 연산의 1, 2학년군에 보시면 수는 사물의 개수나 양을 나타내기 위해서 발생하였다. 자연수는 수 세기를 통해 도입된다는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요 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자연수는 뭘 통해서? 수 세기를 통해서. 그래서 수 세기가 선생님 중요해요. 선생님 그러면 이것은 여기서 뭐 수세기 이게 선생님들 중요한 게 아니라 나중에 뭘 공부할 때 강론을 공부할 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방법을 제가 예로 들어볼게요. 여기서 수세기를 통해서 자연수를 선생님들 도입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영과 자연수의 덧셈, 뺄셈, 곱셈을 정의하더라. 그러면 이제 그 밑에 네 자리 이하의 수에 보면 0부터 100까지의 수 개념을 이해하고 수를 세고 읽고 쓴다는 말이 있습니까? 그럼 또 거기서 선생님 뭐가 중요하냐면 수 개념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수 개념. 그럼 이제 수 세기가 있고 수 개념이 있죠. 그러니까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 그 밑에 교수방법 및 유의사항이라는 말이 있습니까? 그럼 교수방법 및 유의사항에 자연수라는 걸 공부해. 자, 자연수. 그럼 우리 오늘 뭘 공부한다? 공부하는 방법이었어요, 선생님들. 자연수를 공부하는데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개수, 순서, 그 다음에 무엇? 이름이라고 있습니까? 선생님, 그러면 우리 자연수에서 개수라는 건 뭘 말할까요, 선생님들? 집합수를 말합니다. 순서는요? 순서수를 말합니다. 이름은요? 말 그대로 이름수라고 할 수도 있고 뭐라고 할 수 있을까? 명목수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뭐라고 한다? 명목수. 자, 무슨 말이냐면 3이 있어. 3. 선생님 3이 있으면 이렇게 말했어요. 이 숫자 3이 의미하는 게요. 하나, 둘, 셋. 접시에 빵이 몇 개 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몇 개 있다? 3개. 이게 뭐야? 집합수.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줄 서 있다. 이건 뭐가 된다? 순서수가 되겠죠. 너 아파트 몇 동에 사니? 이건 뭘까? 3동. 아니면 선생님들 번호, 아니면 주민등록 번호 있잖아요. 이런 게 뭐가 될까? 이름수 또는 명목수라고 한다 쓰면 그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걸 공부할 때 뭐가 기초가 돼? 수 세기가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그럼 수를 셀 때 선생님들 어렸을 때는 수를 어떻게 셀까? 기계적인 수세기가 있고 이게 나아가면 합리적인 수세기로 나아갑니다. 즉 기계적인 수세기라는 건 선생님 뭐냐면 예를 들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있으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세버리는 거예요. 숫자 1대1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세버리는 거예요. 이런 기계적인 수세기에서 무슨 세기? 합리적인 수세기로 나아가면 이제 이렇게 자연수를 공부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합리적인 수세기가 되면인데 여러 가지 수세기의 전략이 있을까 없을까? 전략이 있겠죠. 즉 1, 2, 3, 4, 5, 6, 7, 8 앞으로 세기 5, 4, 3, 2, 1 어떻게 세기? 거꾸로 세기 2, 4, 6, 8, 10 어떻게 세기? 띄어 세기. 이러한 다양한 세기가 가능합니다. 이런 다양한 세기, 자 앞으로 세기를 통해서 뭐 할까요? 덧셈, 거꾸로 세기, 뺄셈, 띄어 세기. 앞으로 띄어 세고 거꾸로 띄어 센다. 그럼 뭐가 될까? 곱셈과 나눌셈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제가 지금 설명하는 것은 공부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여기까지는 어디 나와 있습니까? 여기까지는 선생님들 지금 국가수준교육과정에 명시가 되어 있죠. 이 국가수준교육과정에 명시된 이 부분을 자 여기에 있는 게 뭐냐면 지도서 뭐가 돼요? 강론이 됩니다. 그러니까 수학은 성취 기준이 중요해요. 중요한데 이러한 내용을 무엇과 연결하는 게 중요할까요? 강론과 연결해서 공부하는 게 선생님 중요해요. 그럼 여기서 이제 강론과 연결하기 중간 단계에서 교수방법 및 유의사항에서 또는 성취기준 해설에서 중요한 내용들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같이 제가 13페이지에 수와 연산 파트 한번 봅시다, 선생님들. 그럼 수 개념을 이해하고 수를 세고 읽을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까? 그리고 선생님 봐봐, 이제 수가 1, 10, 100, 1000 이렇게 나아가겠죠. 1, 10, 1이 몇 개? 10개. 10이 10개. 100이 무엇? 10개 있습니까? 이걸 통해서 선생님들 뭐 할 수 있습니까?
10개 모으면 위로 갈 수 있잖아요, 선생님들. 옮길 수가 있겠죠? 자,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이걸 통해서 이제 10의 자리, 100의 자리, 1000의 자리, 자리값과 그 다음에 무엇? 위치적 기수법. 굉장히 시험 잘 나옵니다. 자리값과 무엇? 위치적 기수법. 꼭 알아야 돼요, 선생님들. 이 자리값과 위치적 기수법이 중요해요. 왜? 선생님, 자리값과 위치적 기수법을 알아야지만 올해 임용고사 문제처럼 받아, 올림, 받아, 내림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네 자리 이하의 수의 범위에서 수의 계열을 이해하고 수의 크기를 비교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 분해 합성 나와버렸죠. 그 다음에 두 자리 수 범위의 덧셈 뺄셈 보십시오. 덧셈 뺄셈이 이루어지는 실생하는 상황을 통해서 자, 뭘 이해한다? 덧셈 뺄셈의 의미를 이해한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덧셈 뺄셈의 무엇? 의미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그 말이야. 자, 그럼 덧셈 뺄셈의 의미, 이것도 공부하는 방법을 제가 설명할게요. 실생활 상황을 바탕으로 덧셈 뺄셈의 의미다. 그럼 덧셈 뺄셈의 의미가 중요한데 이 의미가 덧셈 뺄셈의 의미가 중요하다. 이걸 암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무엇? 덧셈 뺄셈의 의미 자체를 공부하는 게 선생님 중요해요. 그러니까 실생활 상황이라는 건 뭐냐면 예를 들면 접시에 빵이 3개 있어요. 자, 예를 들면 뭐 하나를 내가 더 놓았다 갈 수도 있겠죠. 아니면 전기줄에 참새가 몇 마리? 3마리. 한 마리 갖다 뭐 했다? 날라왔다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죠. 이건 기존에 있는 거에 하나를 뭐 했어? 추가했죠. 이걸 뭐라고 할까요? 첨가. 아니면 선생님들 여기에 바둑돌 3개, 여기 바둑돌 하나가 있습니다. 바둑돌은 모두 몇 개입니까? 4개. 이렇게 이걸 뭐라고 할까요? 동시 합칩니다. 합병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똑같이 예를 들면 똑같이 3 더하기 1이 있는데 3 더하기의 의미가 첨가일 때가 있고 뭐가 있고 합병일 때가 있다. 이게 덧셈의 뭐예요? 의미. 이렇게 공부하자. 그러면 이렇게 뺄셈을 따로 뺄셈 예를 들었을까요? 뺄셈. 예를 들면 선생님들 전기줄에 참새가 3마리 있어요. 한 마리가 뭐 할까? 날아가 버렸어요. 그럼 모두 몇 마리 남아 있습니까? 이건 나머지 몇 마리 남았는 거 물어보잖아요. 이걸 뭐라고 할까? 구잔이라고 합니다. 구잔. 아니면 선생님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 그럼 이건 3 빼기 1이잖아요. 이건 어려워 왠지. 놀이터에 남학생이 3명 있고 여학생이 1명 있습니다. 남학생은 여학생보다 몇 명 더 많습니까? 그럼 뭐 해야 돼? 비교하여 차이를 구해야 돼요. 1대1 했죠? 남학생 몇 명이 더 많습니까? 2명이 더 많죠? 비교하여 차이를 구한다. 이걸 뭐라고 할까요? 비교 또는 뭘까? 구차.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게 수학을 공부하는 방법이야. 다시 정리하면 덧셈 뺄셈의 의미 이 말을 암기하는 게 아니라 첨가 합병 구잔 비교 구차 이 말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마찬가지 요 내용들은 어디서 공부한다? 지도서. 강론에서 공부하기 때문에 이 강론과 성취 기준을 서로 연결 지어보는 활동을 이제 3, 6월에 같이 할 겁니다. 지금 상태에서 그냥 의미가 중요하다는 걸 알면 돼요.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두 자릿수 범위에서 덧셈 뺄셈 계산 원리를 이해하고 계산할 수 있다 했습니까? 굉장히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럼 덧셈 뺄셈의 계산 원리란 말이 있습니까? 그럼 이 덧셈 뺄셈의 계산 원리를 이해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계산 원리를 이해할 때 방금처럼 이거 했습니다. 받아, 올림, 받아, 내림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럼 받아, 올림, 받아, 내림을 공부하려면 이 원리를 이 계산 원리를 애들에게 뭐 해야 돼요? 이해시켜야 되겠죠. 이걸 이해시키려면 그 위에 있는 것처럼 10의 보수관계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럼 10의 보수관계 관련지어서 수를 뭐 했죠? 분해와 합성 있었죠. 그 다음에 이걸 하려면 선생님들 자리값과 무엇? 자리값과 위치적 기수법을 공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식으로 연결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아주 중요한 말 나왔습니다. 덧셈 뺄셈의 관계를 이해한다 했습니까? 이 성취기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가 뭐에? 덧셈 뺄셈의 관계. 그 다음에 네모가 사용된 덧셈 뺄셈을 만들고 네모 값을 구해라. 그 다음 곱셈. 곱셈도 뭐가 중요할까요? 곱셈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강론을 공부하면서 이제 뭐 동수, 누가, 배 개념 있잖아요. 그 다음에 곱셈 구구단 강론을 보면서 이제 공부를 해줘야 됩니다. 구구단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떤 것들이 중요한가를 보시고 그 다음에 선생님들 교수 방법의 유의사항 보십시오. 개수 순서 이름이란 말 나와 있죠. 그리고 또 묶어서 그 다음에 무엇?
띄어색이 있습니까? 그리고 홀수하고 무엇? 짝수를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굉장히 중요한 말. 두 자릿수를 10개씩 묶음과 낮게로 나타냄으로써 위치적 기수법 꼭 기억하십시오. 자, 두 자릿수를 뭐하더라? 10개씩 묶음과 낮게. 이게 위치적 기수법이야. 아니면 받아올림, 받아내림 있습니까? 이걸 공부할 때 굉장히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만약에 16이 있으면 선생님들 결국은 뭐야? 이런 식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개 있죠? 그 다음에 낮게 보면 몇 개? 6개 있습니까? 그럼 이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 10 뭐가 돼? 6 있잖아요. 이런 자 10문금과 그 다음에 어떻게 낮게로 나타내는 걸 통해서 뭘 지도한다? 위치적 기수법. 아주 시험이 잘 나옵니다. 그 다음에 분해 합성 20 이하의 수범에서 다뤄라. 출제가 돼요. 그 다음에 14페이지. 선생님 더한다, 합한다, 뺀다, 덜어낸다 있습니까? 이게 좀 전에 뭐가 연관 지어야 돼? 합병,첨가, 구잔, 구차와 관련 지어야 되겠죠. 선생님 그리고 그 밑에 굉장히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한 가지 상황을 뭐라고 그랬죠? 덧셈, 뺄셈식으로 나타내는 활동. 여기까지가 보기로 주어져요. 그러면 한 가지를 덧셈과 뭘로? 뺄셈식으로 나타내는 활동. 이걸 보기로 줍니다. 그리고 뭘 쓰라고 할까? 성치, 기준을 쓰라고 해요. 이걸 통해서 무엇과 뭐의 관계를 이해한다. 덧셈과 뺄셈의 관계를 이해한다. 그 다음에 밑에 곱셈의 의미는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곱셈은 선생님 뭐가 있습니까? 배개념과 그 다음에 무엇? 동수, 누가 꼭 기억해야 돼? 배개념, 동수, 누가. 그리고 1과 0의 곱. 그 다음에 문제 해결력. 이러한 것을 평가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이제 거기 밑에 뭐 관찰, 면담 등을 사용해 볼 수 있더라. 자, 그럼 이제 머릿속으로 방금 1, 2학년군의 수와 연산 파트는 성취 기준이 4자리 이하의 수, 2자리 이하의 덧셈, 뺄셈, 곱셈이 있었죠. 그럼 이런 공부할 때 4자리 이하의 수를 공부할 때는 수 개념과 그 다음에 4자리야 자리값과 위치적 기수법, 그 다음에 무엇? 덧셈, 뺄셈의 분해, 합성이 기초가 돼서 받아올림, 받아내림을 할 수 있고 덧셈, 뺄셈의 의미, 구장, 구차, 합병, 첨가, 그 다음에 덧셈, 뺄셈의 관계 또는 곱셈에서는 배개념, 동수, 누가, 1과 0의 곱셈, 곱셈 99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는구나. 이러한 것들을 머릿속에 선생님들 담아두고 공부하는 게 선생님들 굉장히 수학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학은 아주 중요한 게 뭐다? 성취 기준 파트 있습니까? 성취 기준, 그 다음에 교수학습 방법, 평가 방법 있죠. 이러한 것들을 공부하는 게 중요합니다. 방금 그러면 이제 교과 역량 중요하고, 그 다음에 뭐 중요하고? 성취 기준 있죠. 굉장히 선생님 중요해요. 그럼 이제 이거 못지않게 또 간간히 시험에 잘 나오는 게 뭘까요? 뒤쪽에 교수학습과 관련 지어서 35페이지 가보십시오. 선생님 35페이지 한번 가봅시다. 35페이지 교수학습 및 평가의 방향이 있습니까? 거기에서 가의 교수학습 방향이 있고 36페이지 보면 이제 나, 다, 라, 마, 바, 사가 있습니다. 자,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겠습니까? 자, 나는 문제 해결 능력 함양, 다는 추론, 라는 창의 융합, 마는 의사소통, 바는 정보 처리 능력이 있습니까? 그리고 37페이지에 태도 및 실천 능력 함양이라고 있어요. 결국은 다 무엇과 관련되는 것들입니까? 교과 역량과 관련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교과 역량을 지도하기 위한 방법들, 이것도 본 수업 때는 한 번씩은 참고해서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거기 밑에 있는 지도상에 유의점을 주고 역량을 쓰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수학은 평가가 중요합니다. 38페이지에 봅시다. 38페이지에 평가 방법의 선생님들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38페이지 평가 방법. 그럼 평가 방법과 관련 지어서 38에 다의 지필, 프로젝트, 포트폴리오, 관찰, 면담, 구술, 자기 동료 평가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에. 그래서 1번부터 6번 있죠. 이 부분 교육과정에서 굉장히 선생님 중요합니다. 그럼 거기서 선생님들 맨 마지막 동료 평가라고 되어 있습니까? 서로 상대방을 평가하는 것은 협력 상황에서 개개인의 역할 수행 정도나 집단 활동에 기여한 정도를 평가할 때 동료. 자기 평가, 자기 스스로 이해와 수행을 평가하는 방법이라고 되어 있죠. 문제 해결 추론,
생각, 표현, 태도, 실천을 평가할 때 활용합니다. 관찰, 면담, 구술이 있습니까? 최근 초특에서 면담 나왔습니다. 초등 객관식에 면담이나 자기평가 나왔었고, 개개, 소집단, 관찰, 대화, 발표, 이해 정도, 사고방법, 수행 과정화 되어 있습니까? 또는 의사소통, 태도 및 실천. 특히 학생의 이해 정도를 알아보면서 우리가 뭐 할 수 있을까? 피드백을 줄 수 있다. 피드백. 그래서 관찰, 면담, 구술 중요합니다. 그 다음 일정 기간 동안 수학학습 수행과 결과를 평가하는 방법으로서 교과 역량, 학습 내 교과 역량을 판단하고 어떤 성장에 대한 정보하면 포트폴리오, 프로젝트를 보면 특정 주제, 과제에 대해 자료를 수집, 분석, 종합, 해결하는 과정과 결과를 평가하는 방법으로서 문제 해결, 창의, 융합, 정보 처리 이러한 것과 관련됩니다. 그 다음에 지필, 개념원리 법칙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들과 연관해서 문제 해결, 추론, 창의, 융합, 의사소통 능력. 자, 그럼 이겁니다, 선생님들. 수학을 공부할 때 틀을 잡을 때 어떻게 하느냐면 성격 파트에 뭐가 있죠? 역량이 있었죠. 그럼 교수학습 및 평가의 방향에서 교수학습 방향에서 역량을 길러주기 위한 유의사항, 강조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평가에 그걸 평가하기 위한 방법들이 있었죠. 이것들을 모아서 보시면 되고 이것들을 법과 연관지어서 성취기준 이것과 관련지어서 공부하면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건 다 성취기준과 관련된 게 가장 중요한 문제 스타일이 되는 겁니다. 그 뒤에 제시된 기출문제는 다 성취기준 관련 기출문제입니다. 자, 우리 뭐 하나 풀어보냐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선생님들 43페이지 가보십시오. 43페이지 문제나 볼까요? 43페이지 문제에 4번 문제 보십시오. 2017학년도 A 4번. 수화연산형의 학습 내용 성취 일부이다. 자, 곱셈 나눈 단원을 지도하기 위해서 대화의 일부이다. 물으면 답해라. 거기 선생님 보면 뭐라고 했냐면 한 가지의 상황을 곱셈과 나눌셈 식으로 나타내는 활동 밑줄. 자, 그리고 그 활동이 어디에 있냐면 그 아래에 네모 안에 30 나누기 6, 그 다음에 8 곱하기 4 있습니까? 나누기가 곱셈이 나눌셈으로 바뀌어 있죠. 결국은 한 가지 상황을 곱셈과 나눌셈으로 나타내는 활동을 통해서 무엇과 무엇의 관계? 곱셈과 나눌셈의 관계를 이해해야 되겠죠. 그럼 똑같이 좀 전에 뺄셈과 덧셈의 관계를 이해하려면 어떻게 했죠? 한 가지 상황을 어떻게 했죠? 덧셈, 뺄셈으로 나타내보자고 했죠. 자, 이렇게 수학은 성취기준 문제가 단골입니다. 그래서 수학은 공부할 때 국가수준 교육과정에서 철저히 뭐 해라? 성취기준 있죠? 요거 정독해보면서 오른쪽에 빈칸을 뚫어진 걸 메울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여기까지 수학 선행학습 마치겠습니다.